그 다음에는 또 제가 사실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인턴 일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은 좀 미국이랑 캐나다를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처음에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왔어요. 왜냐면 샌디에고는 직항이 잘 없기도 하고 대한항공 타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LA에서 에어프라미아를 타고 80만 원 정도인가? 굉장히 싸게 왔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플렉스 버스를 타고 갔고요. 그랜드 캐니언은 투어를 이용해서 갔어요. 그것도 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또 라스베가스에서 LA 다시 도착해서 샌디에고로 갔고요. 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그 알래스카 에어라인을 통해서 시애틀에 도착을 하고 시애틀에서는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라는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빅토리아에서 밴쿠버로 가고 밴쿠버에서 오로라를 보기 위해 옐로나이프로 가고 옐로나이프에서 그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대요. 캐나다에. 거기가 밴프인데 그게 캘거리라는 도시의 옆에 있어요. 캘거리는 캐나다의 3위 도시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멀죠 되게. 거의 서부로 완전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루트인데 그게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조금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는 썼는데 블로그를 미루다 안 써가지고 어, 해볼게요. LA 1일차에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되게 캘리포니아 드림을 쫓아서 뭐 캘리포니아 걸스 그런 노래도 있고 뭐 캘리포니아 드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골드러시도 일어났었고 근데 내가 봤던 건 홈리스들이랑 쥐시체 뭐 바퀴벌레 이런 거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 그 뉴욕과는 조금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때 안 좋은 걸 많이 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그 대마초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거리도 더럽고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무서웠어요. 좀 총 같은 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다운타운 가는 건 좀 무섭죠. 근데 그때 게다가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두통이랑 기침, 그 설사 증세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좀 그때 좀 LA 첫날, 둘째 날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혼자 딱 떨어졌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나에게 친절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한테 관심 주는 사람도 없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면 남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웃고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그때는 모르고 뭔가 좀 해줘라는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처음에 갔을 때는 참 돈으로 만든 도시다, 굉장히 인위적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라스베가스 완전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드타운, 다운타운까지 갔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가장 그 세련된 최신 호텔이 많고 그 양 옆으로는 좀 오래된 호텔이 많아요. 유명한 호텔 뭐 뉴욕, 파리스 뭐 피라미드 있는 것도 있었는데 룩소르였나? 그런 것들 다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삐까뻔쩍해 보지만 직접 거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낡았어요. 사실 이 라스베가스 자체도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센트럴로 가서 아리아 호텔 뭐 그런 데 가면 좋긴 해요. 시저스도 좋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땐 굉장히 돈으로 만들었고 사치와 향락의 도시고 밤에 돌아다니기도 좋긴 하지만 미국 같지 않고 그냥 좀 아예 동떨어진 완전 인공적인 도시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라스베가스 자체가 환경 오염에 일조한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여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인간이 기술의 발전으로 후버댐을 만들어서 살 수 있었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또 그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댐의 수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제대로 된 시설이 없이 뭐 좀 피해를 보고 또 환경 오염 아무래도 세계적인 관광 도시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고 그 안에서 뭐 탄소 발자국이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환경 오염과 연관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다시 갈 기회가 생긴다면 나쁘진 않겠지만 굳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일차에는 제가 이렇게 썼네요. 미국인들이 정말 다양해서 미국인은 뭐 이렇다라고 정의가 내리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썼었네요. 한국인은 뭐다 뭐 정이 많다 뭐 열정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미국인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른데 그 당시에는 미국인들은 참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갔었는데요. 여기서도 느낀 게 그랜드 캐니언에다가 골드 서클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캐니언들을 둘러보는 투어를 했는데 정말 그 제 또래 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기 감초 같은 아이도 있어가지고 되게 귀여웠거든요. 그런 것도 좋았는데 그랜드 캐니언이 최고일 줄 알았는데 저는 의외로 그 당시에 자이언 캐니언이 가장 좋았고요. 또 엔텔롭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아주 구불구불거리고 조금 좁은 협곡을 가는 그런 곳인데 원주민들이 투어를 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거기 윈도우 배경화면은 유명한데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느낀 점은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나한테도 좋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거기 있는 친구들과 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별을 보는 그런 투어를 하면서도 참 좋았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가이드분이랑 제가 옆에서 투키타카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가이드분께서 뭐 미국에 정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고 미국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전 그러면서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 미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비자도 따기 위해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물론 아니니까 네 지금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랜드 캐니언에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